내가 만든 떡국 파 송송 넣고 끓였지. 만두 가득 담았지.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설 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새해 복이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떡국송 뮤직 큐.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 떡국송. 오늘은 또 누가 또 떡국송을 골라주셨는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게스트분들 중에 가장 잘 부르시지 않았나. 감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떡국송 누가 골랐는지는 저희가 얼른 직접 모셔와서 또 이 노래 왜 골랐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먹는다죠? 하지만 나이만 먹는 건 아닙니다. 나의 마음도 사골 국물처럼 진해지고 떡국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렇게 꽉 채워지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특별 초대 손님. 오늘은 서울대학교 음악심리학 이정윤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이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 전공하고 그 관련 연구하고 심리학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와, 네. 진짜 박사님. 박사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설특집 준비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꽉 채워줄 주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 1월 월요일 게스트 복대인사이드 주인공이신 김명철 박사님께서 바로 우리 이정윤 박사님을 떠올리셨어요. 네. 이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그 김명철 박사님께서 제 그 대학원 연구실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같은 그 지도 교수님 그 밑에서 같은 시기에 이제 같이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밑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신 건 거죠? 논문을 쓰신 거죠?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저도 와. 지냈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명철 박사님은 그 심리학 중에서도 어떤 심리학이었죠? 저희 연구실이 이제 하고 있는 연구가 그 성격 연구 그리고 정서, 그러니까 감정,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었는데 박사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여행에 좀 관심이 많으셨었고 또 뭔가 창의성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음악과 감정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와, 원래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과거에 이제 음악을 좀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이제 있었어서 또 이제 가정이 좀 어머님도 음악 하셨었고 그러셔서 좀 친숙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주제로 이제 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뭔가 음악을 다시 하고 싶다라거나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역시 나는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역시 나는 공부가 음악의 길이 너무 어렵고 험난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걸 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 벌써부터 박사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이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기분이? 사실 좀 긴장하고 왔어요. 이게 제가 이런 방송 환경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뭐 엄청난 실수를 한다거나 너무 재미가 없다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을 좀 안고 오긴 했는데요. PD님과 이제 수진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떡국송 어땠어요? 떡국송 갑자기 저희가 오자마자 죄송한데 노래를 하셔야 돼요. 다짜고짜 노래부터 똥성명도 안 하고 그냥 노래부터 시작했어요. 어떠신가요? 저희 어때요? 이 방송은 이런 것이다. 오늘 이렇게 딱 단단하게 호되게 시작을. 방송이란 이런 것입니다. 박사님도 예외는 없습니다.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떠셨나요? 그냥 생각을 비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좋습니다. 오늘 이 떡국송을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고르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여기 나오기로 이제 결정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이 신청곡을 몇 가지 받았어요. 근데 제 아이가 골라준 노래예요. 아니,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 이 세프템버를 이 그루브를 안다는 겁니까?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 이거를 좀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와, 요즘은 뭐든지 다 빠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가 자꾸 틀어달라고 해서 많이 들으면서 또 좋다고 이제 느꼈었는데 그거를 어떤 거 틀었으면 좋겠어 물어봤더니 이거 september 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곡으로 음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음악을 시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아니 음악적인 재능은 별로 없는 아니 것 안목이 진짜 일단 귀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런지 귀가 아주 초등학교 입학생이 september를 좋습니다. 김명철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님께서 이제 선배이시긴 하지만 방송도 먼저 출연하신 선배잖아요. 뭔가 네. 조언을 해주시거나 그러셨나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을 때 약간 당황해서 조금 어려움을 제가 내비쳤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괜찮아, 그냥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러 간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용기를 냈어요. 여유로움. 네. 경험자의 여유로움. 근데 확실히 박사님께서 여유로우세요. 원래 제가요? 김명철 박사님께서 여유로우세요. 네. 근데 진짜 이정현 박사님도 약간 여유로우신 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미 긴장해서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있는. 아닙니다. 자, 음악 심리학 박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어서 들으실 곡은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 네. 이 곡은 왜? 이 곡은 제가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새 그 아이랑 같이 자주 보는 영화가 슈퍼배드 미니언즈 나오는 걸 요새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은 좀 하나 꽂히면 무한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운드 트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뭔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음악으로 이게 쓰였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좋아서 또 새해를 모두 행복하게 저희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골라보았습니다. 자녀분이 진짜로 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음악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 좋아하고 부르는 거 좋아하고 약간 재능과 별개로 계속 강조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와서 우리 이정윤 박사님과 함께 음악 심리학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설 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심리학 박사님, 특히 음악 심리학을 가지고 오신 이정현 박사님과 함께 음악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왔고요. 박사님, 근데 네. 음악 심리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사실 그 심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람들, 인간의 어떤 마음의 원리와 또 네. 어떤 행동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음악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네, 이게 해서 저도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 음악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다양한 어떤 측면에 대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 소리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이런 청각기관, 귀를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이 돼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뭐 그런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거.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분이 변화하고 좀 더 어떤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쵸.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들을 수도 있지만 심심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되게 울적한 기분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들을 수도 있고 뭔가 나는 딱히 음악을 좋아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뭔가 음악회를 간다든지 뭐 네. 콘서트를 간다든지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음악을 듣는지 또 실제로 이런 음악을 듣는 게 감정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게 있잖아요. 아까 그 김영철 박사님께서는 여행을 생각하셨고 여행과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윤 박사님은 왜 음악이랑 심리학이랑 연관을 지어봐야겠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정서 전공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을 꾸리시기는 했는데 굉장히 예술에 조예가 깊으셨어요. 네, 미술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깊으셔서 그 예술에 대한 관심이 좀 크셨었는데 그래서 네. 저희 연구실에서도 어떤 감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예술을 좀 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중에서 사실 미술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한 편이고 음악은 제가 좀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은 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어떨 때 이런 음악을 듣고 네. 어떨 때 변화시키려고 이런 음악을 듣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막 깊게 연구를 한다거나 공부해 볼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역시 박사님은 그죠? 말씀하시는 것도 진짜 박사님 같다고 바깥에서 감탄을 아까 떡국수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떡국수 부를 땐 잘 몰랐는데 지금 막 이론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조곤조곤 박사님처럼 조리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설 연휴 마지막 날 오늘 서울대학교 음악심리학 이정윤 박사님과 함께 음악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연휴 마지막 날을 꽉 채워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악을 듣고 기분이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는 이제 제가 했던 연구나 혹은 그 전에 했던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이 음악을 뭔가 감정을 뭔가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걸 유지하거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거나 혹은 나쁜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변화시키거나 네, 그렇게 어떤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이런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신 건가요? 공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런 연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음악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네. 어떻게 살펴보신 건가요? 무슨 실험을 한다거나? 실험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심리학 연구를 할 때 설문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설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 기능이 있는지 음악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그런 뭔가 배경음악으로서 사용하는 거. 네, 사실 운전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귀만 열릴 수 있죠. 뭐 손발이 다 묶여 있고 눈도 묶여 있으니. 저도 거의 그런 편이거든요. 항상 이제 들으면서 뭔가 이동을 하거나 그러는 편인데 뭐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집중할 때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집중할 때 다른 음악 소리가 있으면 이게 집중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맞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어떤 약간 오디오가 있어야지 조금 집중이 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박사님은 어떠세요? 박사님은 박사님이니까 박사님 될 때까지 음악을 들으시면서 박사님이 되셨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집중할 때는 뭔가 소리가 들리면 약간 분산이 되어서 더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뭔가 머리를 쓰고 제가 해야 될 때는 오히려 음악 듣지 않으면서 좀 조용한 환경에서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죠? 이게 부모님들도 막 뭐 이거 귀에 있는 거 빼라. 옛날에 우리 때 막 귀에 있는 거 빼라. 정신 사납게 왜 그런 걸 듣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니야. 이걸 들어야지 집중이 잘 되는 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엄마 아빠 나이에 돼 보니까 이게 진짜 집중이 흐트러지거든요. 뭔가 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집중을 한다는 분은 어떻게 집중이 되는지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개인차를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심리학에서 보는 게 그 개인차라는 게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누구나 같은 건 아니잖아요. 성격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그래서 그걸 더 효과적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음악을 그러니까 뭔가 위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제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또 특별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이제 듣고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막 그런 걸 내 감정을 변화시키려고 막 음악을 막 골라서 듣고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너무 심리학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요. 참. 네. 그러면은 누구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개인 취향을 타기도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야지 기분이 좋아진다. 천차만별인데, 연구는 이제 조사로 이렇게. 네, 실험 연구도 병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기분이 안 좋을 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도 종류가 많죠. 우리가 되게 슬프고 깔아앉을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땐 굉장히 몸이 각성되고 이제 좀 다르잖아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근데 그럴 때 어떤 음악을 듣는 게 효과적일까 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음악 종류를 좀 비트가 이제 빠르고 흥겨운 뭔가 경쾌한 음악하고 차분하고 좀 조용하고 그런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해 센치한 음악 이런 거를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흥겨운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의 결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어떤 그 각성 정도랑 음악의 각성 정도가 일치할 때 기분이 개선되는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슬플 때는 좀 더 부드러운 약간 차분한 음악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리고 좀 화가 났을 때는 그것과 약간 비슷한 각성 상태에 조금 분노가 가득한 비트가 좀 있고 약간 경쾌함이 있는 그런 음악이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신체 변화에 좀 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처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신나는 음악은 사실 효과적이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하겠지만 뭔가
내 기분과 좀 비슷한 그런 템포가 아니면 네, 에너지 레벨의 에너지 음악을 듣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기분 안 좋은 친구한테 자, 올려봐 하면서 막 뿜뿜 이런 거 안 되는군요. 그런 게 별로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그러면은 아니 다니엘 PD가 맨날 아침에 기상송으로 막 와 이런 거 틀거든요. 정말요? 아침에 안 그래도 예민하고 나는 깔아지고 막 짜증이 나는데 막 이게 효과적이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 음악의 용도 중에 그게 있어요. 분노 표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가 막 화가 날 때 비슷한 그런 정서의 음악을 들으면서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걸 트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음악의 목적들은 다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낸다면 이런 이런 부분은 두 개 다 같이 올라가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같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니엘 PD 잘 안아줘야 되겠어요. 아침마다 맨날 막 이런 거 틀어가지고 제가 이어폰 빼거든요. 좋습니다. 저 이쯤에서 되게 궁금한 게 우리 박사님은 어떤 장르 혹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가리지 않고 다 막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저 클래식도 그래도 좋아하고 뭐 가요 사실 오늘 골라온 곡이 다 약간 팝송이기는 한데 팝송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냥 가요도 잘 듣고 좋아하고 사실 맨날 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을 하는데 맞아요. 거기서 막 몰랐던 노래 또 틀어주면 이런 음악이 있었어? 이러면서 또 좋아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세 번째 선곡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는 원래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뭐 이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이 힐링 될 거예요. 이런 이유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해서 사실 그런 목적이기도 했어요. 요새 좀 약간 시끄럽대. 나라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맞아요. 좀 갈등도 많고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새해에 좀 더 이제 힐링 힐 더 월드 제목처럼 좀 모두 다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네요. 그러면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 다시 한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Think about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if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to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dream we were conceived in will reveal a joyful face. And the one we once believed in will shine again in grace. Then why keep strangling me when this earth crucify its soul? Though it's plain to see this world is heavenly. Be God's love. Let it fly so high. Let our spirits never die. In my heart, I feel you are all my brothers. Create a world with no fear. Together we'll cry happy tears. So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We could really get there if you cared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to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설 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오늘은 심리학 박사 이정윤 박사님과 함께 음악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만 해도 기분이 좋을 때도 신나는 음악 듣고 막 춤도 추고 몸이 막 반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신나는 비트 빠른 음악 들으면. 근데 기분이 나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좀 좋게 만들려고 음악을 듣기는 하거든요. 사람들이 음악을 골라 듣는 이유는 뭘까요? 골라 듣는 이유요? 네, 뭔가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나쁠 때 어떤 음악,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음악, 뭐 이런 식으로 골라 듣는 심리는 결국
본인의 기분을 그 음악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텐데요. 사실 이 기분이라는 게 우리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자면 다 일상적 용어로는 비슷한 말 같지만 감정, 정서는 확실히 어떤 해소를 요하는 그런 감정 상태라면 네. 기분은 좀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감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서 막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기존에 평소에. 갖고 있던 평정심.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뭔가 합격했어요.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그치,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기분 같은 경우는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감, 약간 좀 울적해, 좀 며칠 근데 그게 꽤나 지속돼요. 한 10분 만에 해소되는 감정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좀 더 거기에 약간 파묻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이 약간 울적한데 이 기분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또 들으면서 막 약간 울적하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와 이런 음악을 듣지는 잘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기분에 약간 비슷한 좀 차분하고 약간 뭐 조용한 재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그런 내 기분을 좀 더 이렇게 유지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들으시기도 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에너지 레벨이랑 또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나의 에너지 레벨이랑 좀 비슷한 걸로 그 상황을 기분을 유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성격별로 또 다르겠죠? 성격별로요? 네, 그 성격 관련해서도 이런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 연구는 아니나 오늘 이제 나오면서 좀 찾아봤어요. 이런 연구들이 있지 않나 찾아봤는데 보통 뭐 MBTI 이런 건 너무 많이 알고들 계시고 뭐 저보다도 막 전문가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MBTI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은 비슷한데 좀 다른 재료예요. 그래서 외향성, 우리가 잘 아는 외향성도 있지만 개방성 이런 차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방성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 내가 뭐 예를 들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된장찌개 먹는 것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거에 항상 좀 열려 있고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음악을 더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클래시컬한 음악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와,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뭔가 도전심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개방적인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거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또 전통적인 음악을 좋아한다는 클래식, 고전을 좋아한다는 것도 되게 의외네요. 네, 그게 그 개방성이라는 그 성격 측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토론, 막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개방성을 포함한 어떤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높고 그런 능력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제 클래시컬한 음악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음악 구조가 이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근데 거기서 또 뭔가 미학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테라피라는 것도 있잖아요. 음악 테라피. 이런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 이런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뭔가 에너지 레벨과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은 개방적인 사람, 아까 개방성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개방성이 있는 사람은 계속 새로운 음악을 도전하는 건가요? 그런 성향을 보이나요, 오히려? 뭔가
이제 가리지 않고 이제 한번 다 들어보고 시도해보고 그런 것에서 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아마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장르하고 성격 간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방성 말고도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락 음악을 좋아한다는 그 같은 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PD님처럼 예. 네. 와 아침부터 다 때려보셔 이런 거. 왜냐면 외향성 안에 그런 자극 감각을 추구하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새로운 거 위험한 행동 좀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도 그런 익스트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사실 맞아요. 외향성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음악을 이제 선호할 때에도 그런 좀 자극적이고 그런 걸 더 선호하는 게 외향성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저 다니엘 PD 맨날 아침마다 나와서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에너지를 분출 못해서 맨날 제 귀에다 대고 그 에너지를 분출해요. 자, 어르신들이 요즘 애들 음악은 너무 빠르고 너무 네. 시끄럽고 막 못 듣겠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저 때만 해도 그쵸. 막 뭐 H.O.T는 뭐든 막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이런 노래를 왜 듣냐고 부모님들이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시끄럽고. 저랑 같은 세대시군요. 맞아요. 아유 시끄러워. 막 H.O.T 음악도 옛날에 막 사회에 막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음악들이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기보다는 이런 이해를 음악을- 못 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런 거 기성세대로 갈수록 맞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개방성이 있는 어른이고 싶지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뭔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차분한 음악으로 자연스러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간의 발달에 따라서 그게 그렇다라는 또 결과가 있더라고요. 연구 또 찾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기, 청년기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뭔가 자극적인 음악을 선호하고 또 음악을 듣는 목적이 좀 달라요. 어린 친구들은 뭔가 막 기분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네. 뭔가 나의 정체성. 이게 청년기가 자기 정체감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쵸. 사춘기 지나고 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난 뭘 좋아하지? 막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기인데 그것에 이제 음악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청년기 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듣는 음악도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고 네, 뭔가 시끄럽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원래 인간의 자연스럽게 네, 발달이 그러한데 나이가 들수록 좀 이제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죠. 에너지 레벨이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게 편안한 거죠. 네. 본인의 그 이제 나이 들에 따라. 그러면은 더 나이가 들면은 트로트도 좋아지는 건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이 막 너무 열광하시는 걸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 사실 뭐 임영웅 맞아요. 이런 너무 대스타들이 나와서 트로트가 예전 같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장르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막 트로트를 즐기고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 또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어른들의 음악으로 이렇게 치부해놓고 안 듣다가 요즘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내가 익숙해지려나? 나이가 좀 더 엄마 아빠 세대가 되면은 좀 더 익숙해지려나? 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걸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음악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바뀌는 거는 자연스러운 그런 발달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별은 어때요? 나이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성별에 따라 좀 굉장히 일관적인 결과가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음악을 통해서 기분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어머머머머. 네. 어머머, 신기해라. 네, 여성이 더 그게 유의미하게 많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생물학적으로 이제 여성이 좀 감정적인 능력이라는 게 남성보다는 좀 더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제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더 이제 초점을 기울이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음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감정 그쵸, 수단, 정서의 수단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레 사용하는 게 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청소년기부터.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성별도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도 다르고 너무 신기합니다. 음악과 심리학이라니까. 저희가 또 라디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음악을 안 틀래야 안 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사님은? 모두를 만족시킬 네, 왜냐면 만한. 다니엘 PD가 항상 선곡을 하는 게 하루에 20곡을 하거든요. 대충 네, 선곡을 엄청 많이 해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그러니까요. 일이네요. 네.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청취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정답을 알면 그걸 계속 콕콕콕 정답만 드릴 텐데 맨날 모르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틀었다가 막 모두 틀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어떤 장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음악 자체가 좋으면 약간 예를 들어 그런 시대를 관통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 그거는 세대도 그냥 아우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맨 처음에 고른 제 아이가 골라줬다는 그 september도 제가 그냥 원래 알고 있던 곡이었지만 이제 오기로 이제 결정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음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음악인지 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 음악 같고 맞아요. 지금 들어도 너무 흥겹고 이게 되게 옛날 것 같아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까지 오래됐을 거라고 저는 사실 몰랐는데 2018년생인 제 아이도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좋은 음악은 누가 들어도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정답이네요. 세대를 관통하는 그런 음악. 너무 정답이었습니다. 그냥 띵곡만 골라라라는 이야기시네요. 라고 더 어려운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박사님. 명절이 끝나면 사람들이 분명히 또 이렇게 처질 거란 말이죠. 금요일 하루지만 또 이제 금요일 하루 일하고 나면 또 다시 토요일이 오니까 또 다시 쉬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몸이 천근만근 이렇게 질질 끌려갈 거예요, 회사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추천해 주시고 싶은 장르라든지 음악 있을까요? 제가 그 마지막 곡으로 고른 게 사실 그 의도로 고른 음악이 스탄게츠. 질베르토. 사실 이거는 저의 그 남편이 골라준 음악입니다. 네, 제가 본인의 월요병을 극복하는 음악이래요. 정말요? 왜일까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잔잔해요. 잔잔하고 딱 비 오는 날 뭔가 커피 한잔 하면서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인데 이게 왜 월요병? 막 이렇게 이랬는데 자기는 이런 걸 들으면 약간 더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보단 그래 월요일을 담담히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포자기 어쩔 수 없지. 그런 것 같아요. 2018년생 아기가 우리 집에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꽁냥꽁냥하고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되게 봄 이런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들은 월요병 퇴치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긴장한 걸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박사님답게 너무 역시 박사님들은 말씀을 잘하셔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도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신이 났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서울대학교 음악심리학 이정윤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박사님께서 골라주신 스탄게츠와 질베르토의 데사피나도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설 특집 오늘까지였고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날게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Se você disser que eu desafino amor
Saiba que isto em mim provoca imensa dor. Só privilegiados têm ouvido igual ao seu. Eu possuo apenas o que Deus me deu. Se você insiste em classificar meu comportamento diante musical, eu mesmo mentindo devo argumentar que isto é bossa nova, que isto é muito natural. O que você não sabe nem sequer pressente é que os desafinados também têm coração. Fotografei você na minha Rolleiflex. Revelou-se a sua enorme ingratidão. Só não poderá falar assim do meu amor. Ele é o maior que você pode encontrar, viu? Você com a sua música esqueceu o principal.